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서서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식을 키우고 길을 이끌어주고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이제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가볍게 여기며 때로는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더 아프게 나를 짐처럼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그럴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서운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화도 납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해왔는데,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렇게 속으로 외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화를 낸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죠. 대신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존중을 되찾는 방법 말이죠. 오늘 저는 자식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해야 할 6가지 변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자식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놀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분명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존경받는 존재로 다시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액션 1. 그들의 인정을 쫓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의 인정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죠. 혹시 당신도 그런 자신을 느껴본 적 있나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하기 싫은 일에도 그래, 알았다며 웃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그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해주면 나를 조금이라도 더 고마워하겠지.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건 참 아픈 진실로 이어집니다. 인정을 쫓을수록 존중은 멀어집니다. 존중은 희생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늘 고개를 숙이고 늘 양보하고 늘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감정보다 네 감정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당연한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에 박미숙이라는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강한 분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 하는 모든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일정보다 자식의 약속을 먼저 챙기고 자식이 하는 말엔 항상 그래, 알았어 라고 답하며 심지어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족이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식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늘 맞춰주는 사람, 늘 조용한 사람, 늘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만 여긴 거죠. 그녀는 평화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잃은 건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식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존중을 요구하려 하지 마세요.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부터 내려놓으세요. 경계를 세우고 필요할 땐 아니오라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세요. 그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들도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테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잃어버린 존중은 다시 돌아옵니다. 액션 2. 싸우지 말고 모범을 보여라. 자식이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말을 끊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굴 때 첫 반응은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 말을 들어야 해. 하지만 이런 싸움은 결코 존중을 되찾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좌절과 분노만 남기죠.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싸워서 누군가의 존중을 얻은 적이 있나요? 존중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태도와 존재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화를 내며 맞서면 그들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나는 이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어. 저는 프랭크라는 은퇴교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감 있게 교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집에서는 성인이 된 자식들이 그를 별것 아닌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언은 무시되고 걱정은 일축당하고 심지어 그가 교정을 시도할 때 웃기까지 했죠. 처음에는 프랭크도 싸워보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크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싸우는 대신 진심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말로 존중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이미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지혜롭게 승리하려는 욕심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천천히 자식들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네. 이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저 강인한 존재야. 자식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싸워서 얻으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을 보여주세요. 체면을 지키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당신이 우아하게 자신을 지킬 때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당신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액션 3.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라.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자식에게 정서적 만족을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자식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 필요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관계의 힘의 균형은 바뀝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식조차도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서 인정, 애정, 관심을 얻으려 할수록 그들에게 압박이 됩니다. 감사함을 느끼기보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점점 멀어지고 조급하거나 심지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사랑을 쫓을수록 그들은 점점 자유롭게 주지 않게 됩니다. 헬렌이라는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씨 좋은 어머니였고 자식이 성장하며 각자의 삶에 바빠지자 전화를 기다리며 그들이 연락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자주 먼저 연락하고 그들이 더 자주 방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자 자식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기대감이 아니라 의무로 느껴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헬렌은 결심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먼저 전화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친구들과 외출하고 자신의 행복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녀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자식에게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것에 의존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덜 소중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스스로 강하게 서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줄 때 그들은 존중하게 됩니다. 강요가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 온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액션 페일. 경계를 세우고 지켜라.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모가 그렇게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사람들은 당신이 허용하는 만큼만 당신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끊거나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당신이 어떤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침착하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경계가 넘어섰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로버트라는 남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규율과 자신감으로 회사를 운영한 은퇴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식들이 말을 끊고 그의 걱정을 무시하며 그의 삶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로버트는 참았습니다. 싸울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침묵할 때마다 그는 자식에게 그 행동이 허용된다는 신호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말을 끊었을 때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준비가 되면 듣겠습니다. 딸이 그의 의견을 무시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존중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경계를 시험할 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존중을 해줄 수 없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결과 그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식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자식이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액션 5. 감사 없이 주는 것을 멈춰라. 존중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베푸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당연하게 여겨줘도, 감사 한마디조차 듣지 못해도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 지원을 계속 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사랑을 쌓는 것이 아니고 존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대감만 쌓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소중한 것으로 보기보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멈추면 그들은 감사함을 느끼는 대신 불편함을 느낍니다. 제가 알던 조지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늘 후하고 관대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일을 중단하고 도와주며 심지어 자신의 생활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대신 불평이 돌아왔습니다. 왜 더 안 해주지? 감사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과하게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요청도 되기 전에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더 이상 몸을 바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조지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희생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자비와 관대함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함께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식이 당신의 시간과 노력, 친절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가? 만약 그만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신의 관대함이 존중과 연결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그에 맞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액션 C. 자녀 밖의 삶을 구축하라. 자녀의 존중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의 행복이 자녀에게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자신을 바치고 그들을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역학관계는 변화합니다. 만약 평생 자녀를 우선시하며 살아왔다면 그들은 당신을 아무 일도 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흥미, 삶의 만족을 가진 사람을 존중합니다. 자녀가 당신에게 오락, 인정, 의미를 기대하게 되면 그들은 숨막히거나 압박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당신을 자신의 삶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던 엘라나라는 여성은 70대 후반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그녀는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자녀들에게 쏟았습니다. 계속 연락하며 원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며 남편이 있던 자리를 채워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자녀들은 점점 더 방문을 줄였고 전화도 짧아졌으며 엘라나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선택을 바꾸었습니다. 책 모임에 참여했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삶의 중심에서 멀리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삶이 궁금해졌으며 그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가득 찬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관심만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당신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요구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 경계 설정, 삶의 태도를 통해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당신을 덜 배려하거나 덜 존중한다면 화내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접근 방식을 바꾸세요. 1. 그들의 승인 추구를 멈춰라. 필요하지 않을수록 더 많이 존중받습니다. 2. 모범을 보여라. 당신의 존엄이 말보다 크게 울립니다. 3. 정서적 의존성을 줄여라. 자립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존중합니다. 4. 경계를 세우고 지켜라. 사람들은 당신이 요구하는 만큼만 대우합니다. 5. 감사 없이 주는 것을 멈춰라. 베풀문 존중과 함께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6. 자녀 밖의 삶을 살아라. 스스로 목적과 즐거움, 성취감을 가진 사람을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이런 행동을 실천하면 자녀들은 당신을 그들의 관심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존중을 자연스럽게 받는 존재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중은 요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얻도록 살았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큰 격려와 동기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여러분께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